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9월 9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33% 빠져서 2535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의 폭락으로 시작을 했던 코스피였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도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플러스까지 돌리지는 못했고요. 조금 빠진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장중 최저가 2490일까지 갔었어요. 정말 많이 빠졌었고요. 거의 장중 최저에 비해서는 40포인트 이상을 돌린 거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장중 최저로 보면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빠졌었다는 얘기겠죠. 거의 2% 정도 빠지던 지수를 좀 돌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바닥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다는 거는 조금 돌리려고는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점이랑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쌍바닥 이렇게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 정도로 하락이 마무리가 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나스닥이 특히 많이 빠졌는데요. 2.5%가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잘 버티던 다우도 금요일에는 1%가 빠지면서 제법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우를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 대비 3%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대비 11%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 증시가 뭐 좀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참 국내 증시는 좀 너무 심했죠. 항상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지금 국내 증시가 유독 약한데 뭐 오늘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올해 들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국내 주식의 현황입니다. 여전히 뭐 다우, S&P, 나스닥이 올 초 대비해서 플러스권에 있고요. S&P 같은 경우는 13% 정도 플러스인데 반해서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권이고요. 니케이도 플러스 8%, 인도 같은 경우는 플러스 14%인 걸 생각하면 지금 한국 증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으로 봐도 거의 지금 3년 성과로 봤을 때 마이너스인 증시는 거의 중국 증시랑 우리 증시 정도밖에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3년으로 봤을 때는 인도 증시가 43%나 오르면서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어쨌든 뭐 나스닥 2.5%가 빠졌는데 또 반도체가 이렇게 낙폭이 컸습니다. 브로드컴이 10%가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이 요즘 실적만 발표하면 굉장히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EPS도 예상을 상회했고요. 매출도 예상 상회를 했는데 워낙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실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에는 시장 기대치 그리고 주가의 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는데 사실 그래도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성장률이 꺾인 거지 여전히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워드 PER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25배, 브로드컴이 22배 수준이니까 이제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다 비싼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20배 수준이면 이제 좀 매력적인 가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기업단의 얘기고요. 사실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거는 실적보다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유인데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좀 크게 오면 뭐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이 경기 침체로 나빠지는 더 이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아주 약하게 그렇게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뭐 경기 둔화 뭐 이런 수준으로 와야지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의 주식시장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이제 9월 18일 네, 우리 시각으로 이제 9월 19일이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은 0.25를 인하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0.5를 내릴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0.5를 내린다고 해도 이게 또 호재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기 침체를 우려해가지고 0.5를 내린다고 하면 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네, 오히려 주식시장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0.25가 좋을지 0.5가 좋을지.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시장도 쉽게 이렇게 반등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0.6% 이상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낙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계속해서 경계는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살짝 반등을 하고 있지만 또 언제든지 다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미국 증시를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가 빠지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67,000원대까지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지금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경쟁력 저하라는 사실 어마어마한 악재거든요. 이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는 정말 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이렇게 좀 미래를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3세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세습 경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구시대적인 이런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없지요. 결국에는 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영자일 텐데 이 경영자가 유능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습이 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기업의 미래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미국이나 뭐 대만 기업들, 뭐 다른 나라 이제 선진국들 기업들을 보면 계속해서 경영자를 좀 우수한 사람으로 잘 바꾸고요. 그리고 기업이 또 성과가 안 좋고 그러면 경영진이 교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그런 거에 안 들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지금 문제점은 여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던 종목은 뭐 현대차라던가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회사들이 조금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확실히 주주환원 의지가 좀 보이는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0.8% 상승을 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0.2% 상승으로 그래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는 2차전지 쪽도 조금 좋았습니다. 에너지솔루션이 1%가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도 가까스로 플러스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조금 선방을 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빠졌습니다. KB금융이 1.2%, 신한지주 1.7%,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2.7% 이렇게 빠졌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의지가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선방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실적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실적이 잘 나와야지 주주환원도 잘 할 수 있는 거라서 은행주에 만약에 실적 자체가 꺾인다 그러면 아무리 주주환원이 개선된다고 해도 주가가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지금 특히 이제 정부 쪽에서 부동산 대출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은행주 입장에서는 매출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팔아야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지표들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사실 그렇게 큰 지금 변화가 없는데요.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 거에 비하면 정말 환율은 고요하다고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주식이 빠지면 환율이 좀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런 지금 상관관계가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주식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일본 증시에서 좀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외 순자산이 워낙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외환 시장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이 떨어지면 엔화가 오히려 강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도 상관관계가 혹시 바뀌어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만드는 요즘 환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표들 좀 보시면 WT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70달러 밑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고요. 68불 이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WTI도 이렇게 낮다는 거는 이건 역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당연히 이제 석유 가격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 석유 가격이 그렇게 강세는 아니라는 것도 시장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분위기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뭐 선물 지금은 조금 오르고 있지만은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1%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